네, 법제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2월 4일 밤에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리고 법제처장 세 사람이 삼청도 안가에 모였다. 이건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 법률 전문가들이고 그리고 대통령과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께 계엄에 대한 위헌 위법을 조언하고 사퇴해야 한다라고 그런 조언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한 것인가요? 그건 아니고 전에 그건 아니죠. 사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 당시에 그 진술에 의하면 일종의 친목 모임이었다.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한지 안 한지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당시에 그 현장에 누구 참석했습니까? 이 세 사람 외에 참석자. 그날 모임 참석자. 민정수석이 있었습니다. 민정수석. 네. 또 민정수석뿐입니다. 네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현장에 있었던 언론 기자들의 제보에 의하면 당시에 차량이 2대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수행진을 대동한 차량 2대. 그러면 한 사람은 윤석열입니까? 아닙니다. 윤석열은? 아마 그거는 제 생각에는 기자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제 수행 차량이 제가 이제 그날 그 세종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KTX 타고 올라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저는 그 자리에 갔었고 그리고 일단 윤석열은 없었다. 알겠습니다. 김동혁 검찰단장 질문하겠습니다. 김동혁 검찰단장은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군 검찰 수사를 주도하고 윤석열의 경로를 덮고 박종훈 전 대령 항명죄로 기소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서 인사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자기 옆에 데리고 있었던 최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에 지금 배제가 됐죠? 정확히는 직무를 배제 당한 건 아니지만 수사에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배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 조사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포고령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자 김용현이 이미 법률 검토가 끝난 사안이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법률 검토하셨습니까? 작성 및 법률 검토 일체에 관여한 적 없습니다. 지금 이 포고령의 초안 작성자는 김용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하고 완료한 자는 윤석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안 작성에 있어서 김용현이 주위에 법률 검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여 안 했습니까? 전혀 관여한 적 없습니다. 지금 이 포고령에 사용되어 있는 처단이라는 용어, 바로 김동혁 검찰단장이 평소에 자주 사용했던 그런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성에 관여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원님. 위증을 각오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수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처장이 지금 수사 의지가 지금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검찰이 김용현에 대한 구속을 했고 공수처에서 뒤늦게 청구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풀이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단호한 수사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직 내란 속에 윤석열의 신병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신병 확보하겠습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곽종건 특정사령관이 12월 1일에 계엄을 사전 인지했다. 그런데 또 관련자들끼리 입맞추기가 있었다. TV를 보고 이런 계엄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입맞추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이 계엄 당일에 전화를 해서 직접
특전사령관을 지휘를 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본청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렇게 지휘를 했습니다. 내란 수괴이라는 것이 이 증언에 의해서 명백히 확인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질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에서 윤석열에 대한 질의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김용현에 관한 질문만 하면서 사실상 김용현을 주범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고 윤석열에 대한 신병 확보하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사하십시오. 네. 네, 이 시시각각 전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경찰 국수본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속보가 지금 또 떴습니다. 이게 매사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저는 제야 시민사회 대표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염려하는 게 뉴스공장, 뉴스타파, 어제 저도 5번의 방송 출연을 해서 똑같은 주장을 했고 오늘 우리 김영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내란 수괴가 대통령직을 보유하고 있는 한 내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고 검찰은 괴물입니다. 왜 정치는 생물이냐? 국민과 함께 가기 때문에 생물이 되는 거고 검찰 수사는 바른 수사를 하면은 쉬운데 조작을 하기 위해서 괴물처럼 변하는 것이 검찰입니다. 법원의 행정처장. 예. 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영장이 발부됨으로써 검찰에서 적시한 구속영장 청구상 김용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다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죠.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경찰이 청구한 김용현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어제 말씀한 대로 공수처, 경찰, 검찰이 중복되니까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사법부도 윤석열을 내란 수괴로 인정했다고 하면은 공수처장 내란 수괴는 영장이 필요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죠. 네, 긴급 체포 지금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아니 있습니다. 말을 어렵게 답변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긴급 체포 가능합니다. 예,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체포하세요. 공수처에서 국수본과 함께 체포를 해야 나라가 삽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예. 지금 우리가 2018년 6월 21일에 발표한 검찰의 수사를 제한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검찰에서 내란 수괴로 적시한 윤석열을 구속영장을 발부해 줬다고 하면은 법원은 검찰의 수사권, 내란 수사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지 않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바로 김영민 의원이 지적한 재판 진행 중에 공소 기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성남 지원에서 그랬잖아요. 검찰이 하루 명령 받아가지고 재판에 나오니까 4번 경고했다가 배제시켰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사법부에서 정확하게 해줘야 정리가 됩니다. 그래, 검찰이 내란 수사할 수 없는데 내란죄로 또 내란 수괴로 정해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지만은 이것은 재판을 진행하다가 공소기각을 할 수 있는 전 판례도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분명한 판단을 해주고 검찰이 만약에 이러한 내란죄 수사를 하고 법원에 무엇을 청구하면은 이건 안 된다 하는 것을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가지신 문제의식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공유하면 뭐 합니까? 그러면 왜 검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경찰이 신청해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제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어제 제 방송을 듣고 만나서 이걸 잘 따져줘라 이런 부탁이 있었던 거예요. 1분만 더 주세요. 홍수처장. 네. 즉각 내란 수사를 체포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안다고 하고 안 하니까 문제예요. 홍수처장은 하세요. 네, 관련된 수사하고 또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홍수처장이면 좀 처장답게 답변을 하라고. 이 내란 수비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있으면 정신 이상자이기 때문에 내란이 계속되고 제2의 개업이 되고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것을 보고 사법부에서 그것을 인정해 줬다면 즉각 체포를 해야 되는 게 공수처의 일이고 검찰의 일이에요. 예, 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지 말고 분명히 하세요. 자, 검찰 수사단장. 네, 검찰단장입니다. 당신들이 무슨 날짜로 검찰과 특수본에 참가해요? 최상병 박정훈 대령에게 어떤 숫자를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어가니까 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당신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장 다시 어저께에 이어서 반드시 공수처는 영장 청구권이 있고 경찰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 경찰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는 검찰의 내란 수사를 배제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처장과 행정처장의 말씀 답변해 주세요. 네, 지금 저번에 저희들이 체포영장 한번 신청했다가 중복 수사라는 이유 때문에 한번 기각당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여러 번 어디 중복 수사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하거나 또 압수수색 영장까지 포함해서 할 때 중복 청구의 관점이 아니라 이 시급한 비상사태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저희들 영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발부해 주기를 또 원합니다. 예. 충정은 이해하지만 과거에도 공소 기각을 시킨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가야 이거죠. 왜 성남 지원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중앙지법에서는 그걸 못하고 있냐? 법원에 대한 원망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1분이 너무 기시잖아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의 정당한 저항군 행사로 인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협조로 이 사태가 이제 조기에 수습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각 법관들이 헌법과 이를 때일수록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과 네, 정리해 주시죠. 법률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은 검찰이 어떠한 내란죄에 대한 자료를 내더라도 성남 지원처럼 해결시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공수처와 검찰이 경찰이 합동수사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변호사님 질의하세요. 네, 지금 박지원 의원님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기 앉아 있는 기관장들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고 요청을 하는데 지금 듣는 분들이 너무 결기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께 묻겠습니다. 이거 공수처법이 이런 경우에 수사라고 만든 법처럼 저는 보입니다. 수사 대상이 일단 대통령 비서실이죠. 그다음에 장군들이 있고, 그다음에 상급 이상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그다음에 국정원 상급 이상 다 지금 내란 범죄에 관련된 사람들 다 여기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범죄는 직권남용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문을 뜯어서라도 국회의원들 체포하라 그랬으니까 공용물 파괴, 손괴, 교사도 있고, 그다음에 불법 체포 감금도 교사로 저는 보입니다. 그다음에 국정원법에 의하면 정치 관여 해서는 안 되는데 의원들 끌어내면서 정치 관여한 꼴도 보이고, 그다음에 불법 체포로 인한 직권남용도 대통령이 교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수많은 범죄들이 다 공수처에 수사하라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대통령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것도 수사할 수 있잖아요. 네, 하여튼 공수처 법률은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우선 공수처가 임하는 수사 대상과 그다음에 수사 범죄를 기재하고 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공수처는 지금 열심히 공수처가 하고 있습니다. 나서야 되고,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님께서 지금 내란 수괴 대상자가 지금 국가 최고의 지위에 있고 아직도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 긴급 체포라도 해서 일단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신구속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대답이 뭘 검토한다 이렇게 어정쩡한 대답을 하십니까? 긴급 체포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잘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기를 보여주시라고요. 이거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법이 공수처 이렇게 하라고 다 규정을 해놨는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잘 시급한 알겠습니다. 상황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유역 감찰관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했다가 이게 불법 비상계엄 관련된 회의라는 걸 알고 나와서 사직서를 낸 시각이 밤 12시라고 합니다. 그럼 그 회의는 그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때는 아직 비상계엄 포고문이 발령되고 나서 계엄 해제 전입니다. 제 생각에는 법무부에서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취하려고 모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논의하셨습니까? 유혁 감찰관은 회의에 어떤 내용으로 논의를 회의에 하셨습니까? 참석한 적이 없고요. 우선 장관께 묻습니다. 예, 어떤 내용으로 논의를 하셨습니까? 제가 이건 사무실에, 선서를 하셨습니다, 장관님. 예, 사무실에 도착해서 이런 상황에 어떤 내용으로 논의를 하셨습니까?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안건입니까? 그걸 간결하게 국민 앞에 말씀을 아니, 해주시라고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 때문에 직원들이 다른 부서와 똑같이 직원들을 소집을 했고요. 소집해서 도대체 이런 안건을 묻지 않습니까? 안건이라는 게 그럼 무슨 안건 없습니까? 특별히 회의 안건이요. 회의 안건이 아니고 지금 제보에 의하면 예, 14명의 체포 대상자에 대한 출국 금지 의원님 사안이 있다고 의원님, 제보가 아니 저는 그러니까 답변을 그런 지시를 하세요. 한 적도 없고 그런 지시를 적도 받은 없습니까? 사람도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잘못된 언론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구치소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출입국과 좋습니다. 관련된 그러면 그런 지시를 국무회의 한 적이 없습니다. 국무회의 할 때 참석하셨죠? 언제 국무회의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 하실 때 해제할 참석했다가 이제 법무부에 오신 거 아닙니까? 때그 제가 갈 때는 발령 전에는 참석 안 했습니까? 아이 갔습니다. 갔잖아요. 예, 예. 그때 안건은 뭡니까? 그때는 지금 형식에 대해서는 뭐라고 다양한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구체적으로 회의 계획 안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상황을 그러면 통보받고 두 분이 다들 좀 답을 놀라서 해주세요. 12월 여러 가지 4일 날 일과 만류를 하는 12월 상황이 4일 날 오후 7시에 안가에서 법무부 장관과 법제처장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또 성명불상자가 모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건 다 인정을 하시는 거죠? 지금 아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안 왔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아유, 제가 지금 선서를 하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처장님, 저 할 말입니까? 가족이 지금 외국으로 나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2월 8일 날 부결 후에 갑자기 미국인가요? 어디로 나갔습니까? 저희 애들이 그 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해서 그 처남집에 LA에 있는 처남집에 그 전부터
놀러 가라고 여행을 가라고 계획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런 일이 있지만 어쨌든 아빠는 어쨌든 간에 중심 잘 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행을 간 겁니다.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2월 4일 안가에 모여서는 뭔 얘기했습니까? 자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날 그냥 저녁 먹는 자리였다고요. 특별한 얘기 한 게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어떤 사실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상계엄 발령 실패 이후에 후속 조치라든가 대응 방안 논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대책을 논의할 상황이 아닌 게 왜냐면 저도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게 저는 모르는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 다들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무슨 대응을 마련하겠습니까? 아니 그 가장 윤석열 대통령을 친하시다는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행정장관 만나서 그러면 사적 얘기만 농담만 하고 술한잔하고 와서 친했다는 자, 정리해 주세요. 예. 어쨌든 제가 그 자리에 간 게 참 잘못입니다. 자, 예, 정리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또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드디어 그날 밤에 진실을 하나 실토했습니다. 속보입니다, 이것도. 한덕수 총리 끝내 막지 못한 것 깊이 자책,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당했다. 본인은 반대했지만 계엄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날에 있었던 일을 그 일각을 잠깐 얘기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반대했습니까? 총리 입장하고 다 똑같습니다. 반대를 했겠어요? 말을 못했겠지? 우려 정도를 얘기했겠지? 서영기 의원님, 잠깐 이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명시적으로 발언으로 비상계엄 반대했습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회의 계획, 안건 이렇게 하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래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이러면 되느냐, 지금 그럴 때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고 각설하고 총리께서 네.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하고 전하고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말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로 비상계엄을 반대했다 이런 뜻입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발언으로 반대를 했다는 뜻입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회의 형태로 회의장에 누가 기재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보안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만 앉아 있고 계속 또 대통령께도 그러면 한 말씀을 군데에서 드리고 모여서 그렇지 회의하는 형태는 아니었습니까? 한 곳에 있었습니다. 한 곳에 있었고 대통령이 거기에 있었는데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형태로 누군가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사람들이 이야기 도착하는 대로 이야기를 듣고 그럼 국무회의가 아니었네요. 그 형식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그러니까 그럼 국무회의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있고 국무위원 11명 뭐 의결 정족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의결 정족수가 차서 이런 안건입니다. 그리고 이걸 의결했습니다. 정족수라는 의결한 부분도 것이 아니네요. 여러 좀 더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 속보에 의하면 본인이 반대했다. 근데 막지 못했다.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이 마침 여기 회의 중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비상계엄을 반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 사람 누가 뭐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한 사람도 이걸 해야 된다고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딴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 국무위원은 반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반대했습니까? 똑같은 여러 가지 의견, 뭐 우려를 전하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지금 박성재 장관 말씀을 유추해 보면 다 모여서 회의 형태를 갖춘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그러면 정식 국무회의는 아니었던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반론하세요.
아닙니다. 그 형식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여서 국무회의 형태를 갖춘 정식적이고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누가 주재를 해서 회의를 시작한다, 뭐 어떻다 이렇게 해서 진행된 상황은 아니었던 자, 것입니다. 수사로 다 밝혀지겠죠. 자,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세요. 아유, 질의하기 전에 이렇게 많이 얘기해 놓으면 김 빠져서 어떻게 질의를 하겠어요? 자, 지금 탄핵안 25페이지를 보면 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25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되는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이렇게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탄핵안이. 이 내용은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중시 외교, 한일 외교 정상화를 위한 외교 정책을 편 것을 지금 탄핵 사유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이 전부 나서서 외교 정책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을 하는데 한미일 중시 외교 정책이 탄핵 사유라고 된다면 지금 이 탄핵을 주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는 건 이 탄핵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지금 한미일 공조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지금 비춰질 수 있고, 이거는 향후 외교 정책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 전문가도 미국의 최고위직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각 언론에 나와서 공개를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 언론에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탄핵 사유를 이 기재한 부분, 이것은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서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처장님, 예. 물론 이 사안이 워낙 중대한 내란 사건이기 때문에 중대하기 때문에 뭐 모든 수사기관이 역량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해야 되는 거 많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지금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각자가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증거 수집 관계에서 절차의 위배가 되고, 또는 뭐 상호 간에 협력이 되지 않고 합동 수사가 안 되면 결국은 수사의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게 됩니다. 빨리 수사하라고 하면서 신속하고 빨리 처리하라고 하면서 이 세 군데의 수사기관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정광석고처럼 진행을 하다 보면 분명히 큰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우려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나중에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정당력 문제가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이제 수사기관들끼리 빨리 좀 협의를 해서 바른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지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그 100% 공감합니다. 결국 이게 이제 형사사법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제도는 지금 검찰도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영장 객관적으로 본인들에게 직접 수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 직권 남용 행위에 있어서는 바로 직권 남용 행위가 사실은 이 비상계엄 행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련 사건으로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고 결국은 영장 판사도 인정을 한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논리입니다만은 또 이제 다른 논리로는 이것이 이제 만약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또 혹은 직권남용 수사를 하면은 직권남용 부분은 당연히 소추가 안 되고 내란죄 부분은 또 경찰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그 본말을 이제 본질과 또 부수적인 걸 본다면은 충분히 다른 지적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점입니다. 분명히 다른 지적
가능하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정은 가능하나 일단 영장이 청구되고 하니 그 판단하는 판사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한 거고 이게 결국은 향후에 수사의 기준이 돼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보기로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검찰청법에 이 경찰 공무원에 대한 범죄 그리고 관련성 있는 범죄 이런 부분이 맞습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형식적인 어떤 절차성은 구비됐다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형사사법제도를 만들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제한하고 여러 가지 공수처를 설치하고는 했더니 우리가 그전에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발생 안 했어요. 근데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내란죄 수사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 형사사법 시스템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추후에 부분 정리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신용의 교정본부장 나와 계시죠? 네. 잠깐 발언 때문에 나와 보세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오늘 새벽 12시경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동부구치소에서 런닝으로 끈을 매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는 첩보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런 사실이 있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아침에 보고받았습니다. 자, 김용현 다시 묻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 떨어지기 전에 런닝으로 끈을 만들어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네, 아침에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아닙니다. 예. 아침에 제가 보고받기를 어저께 11시 한 52분경에 이제 구인 피의자 거실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영장 발부되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인데요.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우리 통제실에서 근무자가 발견하고 바로 출동을 해서 도착을 하고 문을 여니까 바로 시도를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보호실에 수용을 해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실제 발생을 한다면 교도소 책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의주시 잘 관찰하시고 네. 이런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법무부 장관님, 예. 이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아침에 지금 교정본부장이 지금 말씀하신 요 내용으로 저희한테 알려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론컨대 자살을 시도했을 때는 자살을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혹시 검찰에서 내란 수계를 윤석열 씨가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해서 자살 시도를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제가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거에 자살을 한 사람이 여러 사정이 있을 왜냐하면 하려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건데 제가 알 수는 없는. 어제 국방위에서 검찰의 질문이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이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유도 질문을 검찰에서 했다는 거예요. 어제 국방위 증언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추론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 조사 내용도 저희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럼 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30분만 늦었으면 국회 본회의장은 초토장이 됐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 어제 국방이 여러 군인들의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씨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고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 150명 인원이 안 됐으니까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특전 사령관이 어제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유추 해석해 볼 수 있는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80년 5월 광주도 그랬다. 광주 시민 역시 개헌과 계엄령 해제, 정치일정 공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지 않겠다는 폭도에게 알린다. 폭도에게 알린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자수하라. 총을 버리고 자수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시내 모든 주요 시설은 군이 완전히 장악했다. 손을 들고 나오라. 투항하라. 손을 들고 나오라. 투항하라. 투항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군의 사격은 메가폰으로 사격 중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약 10분 동안 계속됐다. 이날은 부처님 오신 날. 이 카메라는 총탄에 희생된 사망자를 비춰주며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을 담아냈습니다. 광주 시내 병원 안에는 차마 볼 수 없어 태극기로 덮어둔 시신과 피로 물든 희생자들이 즐비합니다. 5.18 때 전두환이나 12월 3일 서울의 밤에 윤석열이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을 707 특임단 특수부대위원들이 쳐들어왔다면 저항했을 것이고 진압했을 것이고 유혈 사태가 났을 것이고 그러면 총격도 있었을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유혈 사태 있었을 것입니다. 국회 정문에서 후문에서 시민들과 계엄군 간에 총격전이 벌어질지도 몰랐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중국 인민군이 북한 접경 지역으로 이동했고 그러면 북한, 미국 가만히 있었지 않을 거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세계 군사 대국 이게 한반도로 집결해서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될지 모르고 그러면 전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울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국회 진압을 명받았던 707 특임단은 12.12 군사 쿠데타 이후에 창설된 부대입니다. 당시 계엄을 반대했던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보호하고자 김호랑 소량을 사살하고 정병주를 연임해 갔던 것이 3공수여단 그들이 나중에 특전사령관을 맡았고 1981년 4월 17일 707 특임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특수부대 계엄군들이 국회로 쳐들어온 겁니다.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숙의 현행범인 내란숙의 겸 국군 통수권자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고 있어요. 즉시 체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국회에서 탄핵하더라도 대통령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공수처장, 5.18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날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 참극이 이 현행범 내란숙의 윤석열 즉시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결단하세요. 잘 알겠다고 계속하면 뭐 하는 거예요? 공수처장, 네, 결단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도 지금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러 가고 있어요. 압수수색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체포조와 함께
언론인들과 함께 즉시 내란숙의 현행범 윤석열 체포하러 가세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겠습니다. 예. 최선이 뭡니까? 홍 시장, 모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체포 의지 있어요 없어요? 최상금 때도 똑같이 했잖아요. 체포 의지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 상황이 되면 긴급 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체포 영장은 내란 수준이 필요가 없어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짧게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네, 아까 유상범 의원님께서 탄핵안에 대해서 뭐 외교 사안이라든가 뭐 일본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다각도의 우려가 제기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탄핵안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제가 준비하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이번 탄핵안에는 따로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그런 우려들은 여기 계신 뭐 의원님들이나 이 방송 지켜보시는 분들은 따로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속보에 보니까 그날 다음 날 이 계엄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계엄 다음 날 대통령 안가에 김주현 민정수석도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그날 안가에 같이 있었던 저 분들에게 김주현 민정수석도 왔는지 와서 이들이 이 정부의 진짜 이 정부의 법률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다 모여 있던 건 아닌지 이런 것들 좀 확인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벌써 마쳐야 될 잠깐만요. 윤석열 대통령 제일 측근이 자기 가족을 외국으로 피신시키잖아요. 이것이 현실이야.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건 제가 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네?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질의는 아니지만 우리 법제처장이 신상 발언 비슷한 걸 하실 모양이니까 잠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애들이 입시를 했어요. 입시 끝나고 지원한 거 발표할 때까지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전부터 저하고 처남이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여행을 하기로 전부터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엄중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거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아빠는 걱정하지 마라. 어쨌든 여행은 돼 있었으니까 언제 가족 여행 가겠냐. 그래서 가족들을 보내서 여행을 보냈는데 근데 아니 27일 귀국 예정이에요. 몇 주 갔다가 돌아올 겁니다. 비행기표도 다 왕복으로 끊어갔고요. 예.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렇고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그냥 이런 단순한 여행으로 갔는데 어떻게 이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거를 알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것도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거는 공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당신들이 가족이에요. 아빠 진짜 장관 미국 갔는데 호피했다고 얼마나 지금 그 사람들도 다 들어왔어요. 아니 잠깐만요. 근데 제가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나간 게.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네,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사실관계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법제처장님. 네네. 법제처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위원장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장님 말씀대로 비상계엄과 관계없이 그 전에 가족 여행을 계획했고 그렇지만 가족이 여행이 계획돼 있으니까 떠났지 회의 도피성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귀국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처장님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진실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워낙 비상한 시국이고 또 법제처장의 가족이 해외여행을 떠났다니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검찰에 오래 몸담으셨잖아요. 검찰에 피의사실 공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해서 고통받은 많은 피의자 또 피의자 가족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사람은 억울합니다. 근데 한 번쯤은 그동안 검찰에 의해서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있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의원님들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양해를 좀 바랍니다. 지금 일단 그러면 법안 2개를 통과시켜 놓고 시간이 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럼 잠깐 기다려 주세요. 요거 하고 또 추가 질의할 분이 계시니까요. 먼저 법안부터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박성재 장관님, 전대엽 장관님뿐만 아니라 다른 증인들께서도 잠깐 남아 계시고요. 그러면 일소위에서 의결한 법안들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통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승원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김승원 의원입니다. 어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미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 주체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로 수정하였고, 둘째, 공판기록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범위에 법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사건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한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압수, 수색, 체포, 구속 등 수사활동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요청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압수수색 등에 관한 특례에 있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처 등이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미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사건을 추가하였고, 둘째, 특별검사의 결격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공무원이었던 자를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법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3분으로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네, 유상범 간사님. 네.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뭐 논할 부분이 아닙니다만, 먼저 그 비상계엄 특검과 관련돼서 원안은 오히려 그 객관성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원안이 만들어져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대통령의 어떤 임명권에 대한 침해 정도에 대한 비판의 소지가 없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지금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로 하면서 사실상 고발을 하고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한 주체에게 수사를 할 당사자까지 선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위헌성 문제는 이건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 안 할 수 없고요. 특히 19조에 보면 어제 일소에 제가 참여했을 때 굉장히 그 법원 행정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부분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국가 기밀과 관련된 부분을 압수수색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이 사안에 비추어서 가능한데 문제는 이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 기밀이 압수되거나 그것이 압수돼서 그것이 만일 국민들의 공개가 된다면 그 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요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일 위원장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가지고 그대로 심리하고 의결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법안을 지금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그냥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여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범 원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19조 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 이 부분을 가지고 국가 기밀 뭐 이런 부분 얘기하셨는데 수사 대상에 관한 압수수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한 분 더 토론하셔야 되기 때문에 김승원 간사님 토론하세요. 예, 19조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그런 대안을 마련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이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저지른 또 대통령 비서실과 핵심 세력이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형사소송법에서 예정했던 그런 절차로는 도저히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윤석열이 내란 수괴가 되는 이 사건 범죄 수사에 있어서는 이런 19조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법원행정처장과 논의를 하면서 영장 전담 법관에 의한 어떤 국가기밀에 대한 통제, 일부 통제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도 이 19조에 대해서 양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상설특검,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이 윤석열 씨가 이 법에 따라서 충실하게 임명을 하면 되는데 우리 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어떤 틈을 갖다가 이용해서 임명을 거부하거나 방해 행위를 했을 때 법이 멈출 수 있는 임명 절차가 멈출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을 동시에 했는데요. 뭐 어느 법이 먼저 효력을 발휘해서 특검이 임명되더라도 특히 이제 상설특검이 먼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상설특별검사가 일반 그 수사를 쭉 해왔던 상설특별검사가 일반 특별검사로의 임명이라든가 지원을 갖다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법을 일부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컨대 4조 특별검사 결격사유에 상설 특별검사가 이 법 일반 특별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능한 조항을 갖다가 조항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1조에 보면은 특별검사 임명된 때에는 사퇴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 뭐 그 조항도 수정을 해야 될지 여부는 저희가 전문위원과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그 조항까지도 한번 포함해서 저는 상설 특별검사가 일반 특별검사로 지원 신청 혹은 임명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일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사의 연속성도 있고 시급성도 있기 때문에 상설 특별검사가 일반 특별검사에 계속 임명이 되어서 수사를 계속 연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김승원 간사가 말씀하신 상설 특검이 일반 특검으로 갔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포함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그래서 토론을 이 정도로 마쳤으면 합니다.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 5항 단서에 따라 재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제1항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5조까지 의견 있으신 의원님 있습니까? 다음으로 6조부터 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